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성향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보는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카드든 긍정의 의미만 있는 건 아니고요. 부정의 의미가 있고, 부정에 대한 얘기는 다 알고 있어야 어떤 상황에도 다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기본적인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하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직관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달에도 있지만, 요 뒤에 이제 베일 뒤에 이제 어떤 여기 바다가 이렇게 숨겨져 있거든요. 바다는 하나의 무의식을 말하는 거죠. 무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무의식 세계에 대한 어떤 출렁거림을 이제 숨겨놓는다. 이런 얘기도. 그리고 우리가 무의식하면 뭐냐면요. 욕망입니다. 욕망. 그러니까 욕망을 이 사람은 이제 가려놓은 거예요. 내가 정말 큰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에 대한 거를 이제 이렇게 가려놓으면서 나 스스로 어떻게 하냐면 정리하고 차분히 하고, 근데 그거를 잘 컨트롤하면 이제 성녀, 동정녀 마리아가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잘 컨트롤이 안 되면 이제 또 안 좋은 쪽으로 이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자기가 결정할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물적인 부분, 이제 아까도 파악을 해봤지만, 인물적인 부분 굉장히,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차분하다, 조용하다. 그렇지만,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까칠하다, 성격 그냥 변덕이 좀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차가운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여기도 보다시피 청색이잖아요. 차가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벌써 딱 갔는데 저 사람은 왠지 모르게 말 걸기가 좀 쉽지 않겠다. 물론 이쁜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의 전형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또 자기의 또 영역을 그대로 지키면서 가만히 이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운명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게 표현 잘 되면, 그러면서도 또 뭐냐면 이게 간호원들이 어쨌거나 좀 인내력도 있잖아요. 참을성도 있고, 아주 그런 측면으로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배경적인 측면을 본다 그러면 일단 이제 신전이라는 거죠.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표현하면 외화한 내빈이다. 겉으로는 궁전이니까 아름답고 이랬지만, 그러나 이제 먹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또 누군가 와서 갖다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외화 내빈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사업에도 외화 내빈이 있잖아요. 건물이 몇 평짜리에 어쩌고 그러는데 맨날 돈 꾸러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일단 인물적인 측면을 본다. 머리 똑똑합니까? 안 똑똑합니까? 네, 똑똑하죠. 공부했습니다. 나름대로 공부했고 차분히 열심히 이제 했기 때문에 머리도 좋고 능력은 있는데, 이제 그 환경적인 부분이 겉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부분으로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게 돈과 연관돼서 사업을 한번 봅시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이런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사업적인 측면으로서는 어떻게 이걸 해석할까요? 사업적인 측면? 멍하게 잘 안 떠오르죠? 사업하면 뭐 생각을 하냐면 일단 그걸 생각해요. 능력 있느냐? 환경 되느냐? 이걸 보면 되죠. 어때요? 능력 있죠? 환경은 어때요? 그런 대로. 그쵸. 어쨌거나 100평짜리 건물 하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신전이 있단 말이죠. 근데 다만 이제 돈이 좀 잘 안 돌아간다라는 것뿐 때문에 그게 조금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죠. 하지만 그 정도면 사업 그래도 웬만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적인 측면에서 이게 한다 그러면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있고, 그러니까 되긴 하는데 문제 좀 약간 자본은 좀 부족하겠구나. 여기서 뭐 때문에 물어보겠습니까? 돈 회전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겉으로는 그렇지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재밌는 건 친구랑 같이 올 때 친구들은 몰라. 친구들은 이 사람 돈 잘 버는 줄 알아. 그렇잖아요. 외형이 아주 그럴싸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같은 사람은 자금은 좀 잘 순환이 안 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대놓고 말은 못해도 나중에 와서 그걸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그 상황에 그런 거를 아는 거죠.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을 이제 긁어주는 건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주로 이제 사자, 의사도 사업입니다. 그죠? 의사는 사업 아닌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변호사, 아니면 무슨 뭐 계리사, 무슨 뭐 세무사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전문 그 자격증을 갖고 있고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자본이 무기가 아니고 뭡니까? 커다란 사무실과 지식이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업에 있어서는 그 돈을 들여서 버는 생산직 사업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전문직 사업이 있는데, 전문직 사업은 괜찮다. 그리고 또 뭐가 되냐면 학원 사업 있죠. 학원 사업이 그렇잖아요. 뻔듯한 건물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선생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사업은 괜찮은데, 우리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외화 내빈이다.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아서 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내분적으로는 좀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친구랑 같이 와갖고 뭐 돈 내가 다 낼게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앉는단 말이죠. 그러면 너도 봐야지. 이렇게 해서 딱 뽑잖아. 이런 카드 딱 뽑으면 뭐 좀 되시기는 하시는데 좀 어려움도 많네요. 돈 자금 흐름이 좀 어렵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이제 피식 웃고 말아요. 그럼 이제 친구들 보내고 오는 경우도 있고, 부차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엔 자금순환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금순환 하는 데 있어서도 지 잘난 척을 한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이 인물적 성격이 남한테 누구한테 돈 뿌려 다니기에는 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죠? 대놓고 막 하는 거죠. 누가 와서 나 꽂은다 그러면 그냥 받기는 하겠지만, 뭐 내가 가서 꽂고 이러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상담해 주실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뭐냐면 돈 유치나 이런 걸 할 때 행동적일 필요가 있다, 이런 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자존심이 되게 세요. 자존심 세가지고 뭐 돈 좀 꾸면 꿀 수 있는데 뭐 안 꾼다, 이런 얘기죠. 안 간다. 뭐 지네들이 갖다 주면 내가 하지. 이런 게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는 방법은 그런 거고, 약간 뭐가 있느냐? 탁상공론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인 것보다는 약간 머릿속에서만 돌아가는 게 좀 있어서 그거란 걸 또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업할 때는, 사업은 완전히 야전장이잖아요. 전쟁터잖아. 그랬을 때 무슨 이런 뭐 책 보고 뭐 이렇게 해갖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약간 그런 그 교과서적인 데가 있어서 사업할 때 그거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버려라, 바꿔라, 이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죠. 하지만 뭐 변호사라든가 뭐 이런 거는 어쩌거나 지식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은 그럭저럭 괜찮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도 영업은 해야 돼요. 도로는 다녀야 돼요. 아무리 뭐 변호사라 의사라도, 옛날에는 의사가 앉아서 기다렸지만 요즘엔 어떡하다 의사도 환자 찾아간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언해주면 더 좋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상담하러 왔을 때는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온 거지. 물론 이제 재미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친구들이 막 같이 보는데 나 보는데 너도 봐라,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보통 문제점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원인이 뭘까를 이것을 찾아내 주는 거예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그런데 이 정도면 사실 뭐 웬만큼 해요. 살아요. 웬만큼 뭐 굶을 정도는 아니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니까 관계는 없다. 사업적인 측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담해주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직장적인 측면으로 가면 이 사람은 어떨까요? 직장. 잘할 것 같아. 왜? 인간관계가 좀 까칠하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지. 능력이 있고 하는데, 이런 사람하고 사실 본인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쉽게 친해질 것 같은가요? 안 같은가요? 안 같잖아요. 쉽게 안 친해진다 이거죠. 우리 여러분들 직장생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무직에서 이런 사람도 꼭 있죠. 한두 명. 뭔가 말 붙이기 좀 어려운 사람들. 뭐 그래도 그 사람이 좀 높은 지위에 있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내 밑인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의외로 오래 못 버티거든요. 버티는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일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알아셔야 돼. 그래야지 직장 생활이 잘 돼. 네?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 저런데. 보통은 못 버티거든요? 근데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윗사람들이 봐줘요. 과장이 됐든 부장이 됐든 사장이 됐든 이 사람 감싸고 돈다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돼.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잘 보셔야 돼. 왜 그러냐면 직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은 직장 생활하는데 좀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가 기본이거든요. 근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까탈스럽고 힘든 건데 물론 윗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나름대로 그런 대로 가는데 젊은 사람들이 밑에 있으면서 저런 사람들은 분명히 조만간에 결단이 납니다. 그런 거가 있어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는데 상담하러 온 사람이 이제 직장생활에서 이런 사람이다 이러면 직장생활이 쉽지는 않은데요. 또 이렇게 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자꾸 파보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생활을 오래 하게끔 봐주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이제 직장 플러스 또 연애라는 거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죠. 하지만 직장 생활은 별로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든지 그렇게만 보면 또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예? 파볼 만큼 파봐야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세상은 꼭 그런 측면이 아니야.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또 되느냐면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간호원이 됐든 아니면은 무슨 뭐 중개사 있어도 그런 사람들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 있죠. 학원 선생님들, 뭐 이렇게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전문직에 있는 사람은 또 오래 버팁니다. 왜냐하면 전문직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보다 실력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간관계, 뭐 선생님들 사이에 안 좋지만 강의는 최고야. 이렇게 되면 안 자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일단 잘리지만, 그러나 그런 거를 자기가 갖고 있고 추가로 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는 게 좋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의외로 뭐 상담 오신 분들이 간호사도 많고 또 이 유치원 선생님들도 이런 카드를 많이 뽑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육사라든가 뭐 이런 분들도 많이 뽑고 학원 선생님들도 이런 거 많이 뽑고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 능력에 대한 부분은 가지고 갈 수가 있다. 그런데 항상 이런 분들한테 상담해 주시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직장 생활 내에서 사내 연애를 조심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꼭 윗사람들이 그렇게 꼭 다가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야 그게 뭐 그럴 것 같은데 의외로 많다니까요. 요즘에 상담해주면 다 그것 때문에 상담해주는데 말은 못하고 직장 때문에 해줬다고 그러는 거죠. 원래는 직장이죠 사실. 근데 직장 상사 때문에 그런 거고 직장 상사가 남녀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데 그걸 말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와서. 근데 그런 거를 미리 좀 얘기해주면서 얘기를 해주면 상대방은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뭐 누가 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때부터 진짜 본격적인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가 나오냐 그냥 직장에 뭐 있는데 내가 좀 어떨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사전 포석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상담을 이제 할 때 이제 그런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직일 때는 그런 게 좀 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사랑적인 측면에 있을 때 애인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건가 한번 봅시다.